28배 성주를 만나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윤지혜, 48살의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매일 아침 혼자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남편 박성주는 사업 확장에 몰두해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대부분이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메시지를 보내봐도 대부분 회의 중이라는 답장만 돌아옵니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침대에서도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 창문을 닦으며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웃집 부부가 함께 조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그날 오후 오랜 친구 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요즘 뭐해? 나 테니스 배우는데 완전 인생이 달라졌어. 운동도 하고 잘생긴 코치한테 배우니까 자존감도 올라간다니까? 테니스? 갑자기 우리 나이에? 처음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요즘 어디 가도 테니스 열풍이야. 우리 동네 사모님들 다 테니스장 다니더라고. 너도 한번 와봐. 시간도 잘 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아. 미숙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성주는 골프를 즐겨 치는데 항상 사업 접대 때문이라며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테니스라면 남편의 영역과 겹치지 않으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어차피 집에만 있어도 재미없으니까. 첫 테니스 수업 날, 낯설고 어색한 마음으로 테니스장을 찾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 열심히 라켓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윤지의 회원님 맞으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테니스 복장과 단정한 인상이 첫눈에 호감을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민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지혜님의 테니스 코치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걱정 마세요. 천천히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민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만인지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어요. 테니스 라켓을 잡는 법부터 기본 자세까지 민우는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고 실수에도 따뜻하게 격려해 줬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집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니 남편이 오늘도 늦게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어요. 홀로 저녁을 준비하며 문득 테니스장에서 느꼈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테니스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목요일과 토요일, 테니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묶던 머리를 예쁘게 정돈하고 새로 산 테니스 웨어를 입었죠.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스스로를 가꾸는 일이 즐거웠어요. 테니스장에 도착하자 민우가 미소 지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오늘은 포핸드 스트로크를 연습해 볼까요? 지혜님은 운동신경이 좋으신 것 같아 금방 배우실 거예요. 민우의 말대로 저는 생각보다 테니스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공을 치며 달리는 동안 일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1시간 수업이 끝날 즈음엔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여기 팔 각도가 조금 더 올라가야 해요. 민우가 제 뒤에 서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감싸는 순간 이상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28살 성주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요?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네, 정확해요. 감각이 정말 좋으시네요. 민우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선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테니스장을 나서는데 민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혜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다음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서 민우는 프로 테니스 선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코치가 된 과정, 테니스를 향한 그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테니스를 좀 쳤어요. 물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지만요. 정말요? 그럼 더 빨리 실력이 늘 것 같네요.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도 테니스 치세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골프를 쳐요. 사업 때문에 접대 골프가 많아서 저는 따라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민우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문 일이었죠. 어디 갔다 왔어? 성주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테니스 쳤어. 요즘 배우고 있다고 했잖아.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역시 남편은 제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민우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군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기분인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업에서 민우는 제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회원들보다 저에게 시간을 더 할애했고 세심하게 자세를 교정해 주었어요. 지혜님, 정말 빨리 늘고 계세요. 이대로면 곧 중급반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좀 아쉽네요. 아쉬워요? 왜요? 중급반은 다른 코치가 맡고 있거든요. 민우의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도 저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중급반 안 가면 안 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민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테니스 수업이 끝난 후에 커피 타임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테니스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과거, 꿈에 대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35살이지만 동년배보다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테니스 코치가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제 테니스 아카데미를 열고 싶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어질 거예요. 지혜님은요?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그 질문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꿈이라. 결혼 전에는 분명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꿈을 위해 제 꿈은 접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때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면 되죠. 민우의 따뜻한 격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 성주라면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고 했을 텐데 민우는 다르게 바라봐 주었어요. 어느 날 민우가 말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주도에서 테니스 대회가 열려요. 구경하러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테니스 구경하러 제주도 가려고 해. 책을 보던 성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테니스 때문에 바쁜가 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내일에 관심이라도 있는 거야? 항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핑계로 나가는 건 누구야? 성주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알았어. 다녀와. 의외로 쉽게 허락을 받아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무관심한 게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제주도 여행이 기대됐어요. 주말 제주도는 화창했습니다. 테니스 대회를 구경하고 해변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민우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혜 씨,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행운이에요. 그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민우의 따뜻한 품에 안겨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죄책감과 행복감이 공존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테니스 수업 후에는 종종 그의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곧 거짓말이 익숙해졌어요. 남편의 불길한 말 이후 불안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민우에게 남편의 말을 전했지만 그는 별거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조심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거든요.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새 폰 살까 생각 중이야. 내 폰이 어떤 기능이 있나 보는 중이었어. 그의 말이 진실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더 추궁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비밀번호도 변경했어요. 어느 날 테니스 수업을 마치고 민우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익숙한,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성주였어요. 여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주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서 데리러 왔어.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알았어? 내 위치 추적 앱으로 봤지. 너 안전하게 다니나 항상 확인한다고 했잖아.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다니 언제부터 제 행적을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민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박 회원님의 남편분이시죠? 테니스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성주는 민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없어 더 불안했어요. 그렇군요. 제 아내가 요즘 테니스 덕분에 활기차 보여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죠. 그렇게 민우와 헤어지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묘하게 평화로웠어요. 성주는 오랜만에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척했고 심지어 와인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위장된 평온처럼 느껴졌어요. 자정이 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성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넌 나한테 숨기는 게 없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었으면 해서. 그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우에게 연락해 당분간 조심하자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자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 감정은 진짜잖아요. 민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사랑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오랜 결혼 생활의 권태를 벗어나기 위한 일탈일 뿐일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테니스 수업 날이 되었지만 민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테니스장에 도착하자 다른 코치가 저를 맞이했어요. 윤지혜 회원님이시죠? 오늘은 제가 대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우 코치가 개인 사정으로 쉬게 되어서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지만
일단 수업에 참여했어요. 다른 회원들이 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탈의실에 들어가자 갑자기 다른 회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너도 봤어? 그 채팅방 내용? 응, 충격이었어. 강 코치랑 윤지혜가 그런 사이였다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채팅방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테니스 회원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저와 민우가 함께 차를 타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장면, 운동 후 다정하게 포옹하는 모습, 모든 사진과 영상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소 한 달 넘게 저희를 누군가가 미행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게시된 내용 중에는 제주도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런 추잡한 일이 우리 테니스장에서 벌어지다니. 충격이다. 남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강 코치도 문제 있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은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짓일까?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복수였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귀가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드디어 왔네. 테니스는 재밌었어? 성주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내가 한 짓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성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생활이잖아. 어떻게 그런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생활? 결혼한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건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일탈이지. 내가 먼저 우리 결혼 생활을 배신했잖아. 남편의 얼굴은 전혀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인 것처럼 차분했어요. 내 탓이야. 항상 나를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대화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내 잘못만 탓해? 그래, 내 탓이라고 치자. 그래도 내가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어때? 내가 했던 짓,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겠지? 남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테니스장에는 다시 갈 수 없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지인들과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건 그냥 맛보기일 뿐이야.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패닉 상태로 그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민우는 오늘 아침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어요. 연락처도 바뀌었는지 더 이상 그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나 좀 도와줘. 너무 무서워. 지혜야, 미안해. 하지만 난 이번엔 널 도울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 미숙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소문은 이미 테니스장을 넘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퍼진 모양이었어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서류 가방을 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밤을 새울 거야. 내일 아침에 변호사가 올 거니까 집에 있어. 변호사? 무슨 변호사? 곧 알게 될 거야. 남편이 나가고 홀로 남겨진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윤지혜 씨 맞으십니까? 저는 박성주 씨의 변호사 김태영입니다. 이 서류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어요. 남편은 제가 불륜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파탄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에서 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걸 처분할 권리가 남편에게 있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제 구매 자금은 박성주 씨가 모두 부담했고 이는 증명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복수는 단순히 제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철저히 저를 파멸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20년 동안 당신 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알고 싶어. 젊은 코치랑 놀아나느라 바빴나? 아,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나도 바람 피웠어. 하지만 난 증거가 없거든.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외도를 했다고요? 이중적인 잣대로 저만 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남편 성주는 철저하게 준비해왔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구매 자금은 모두 남편이 부담했다는 증거가 있었고 그동안 제가 가정주부로 지냈기 때문에 독립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윤지혜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불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서랍 속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성주와의 신혼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요? 그날 밤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윤지혜 씨?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우 씨, 어디 있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걱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져서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저한테 닥친 일 알아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위험해지는 건 싫어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린다니요. 그동안의 말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날 사랑한다던 그 말들도 사랑이라 그런 감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특별한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착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에게도 저는 그저 수많은 여성 중 하나였던 거죠. 미숙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이전에도 다른 기혼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맺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최악이네요. 당신도 남편과 다를 바 없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남편, 집, 그리고 믿었던 사람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기러 온 것이었어요. 당분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낼 거야. 집은 곧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니 너도 다른 거처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성주, 우리 대화 좀 할 수 없을까?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이렇게 버릴 순 없잖아.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나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처음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졌고 난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게 됐지.
다른 사람이라고? 누구?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난 적어도 우리 집 근처에서 우리 지인들 앞에서 창피를 주지는 않았어. 넌 모든 걸 망쳤어.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외로움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넌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혼이 확정된 날 법원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 저에게 불리했습니다. 집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은 남편이 차지했고 저는 소액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었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이렇게 끝나서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날 망가뜨리려고 했잖아. 내가 먼저 우리 결혼을 망쳤어. 난 그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야.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지. 항상 내일 내 성공만 중요했어. 성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렇게 남편과 헤어진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좁은 원룸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이제 제 선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던 인테리어 디자인을 활용해 직접 카페 인테리어를 했어요. 공간은 작았지만 제 취향과 감각이 묻어나는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카페 새로 고침은 오픈한 지 3달 만에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직접 그린 그림들과 손수 만든 소품들이 손님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기쁨을 느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미숙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내 가게구나. 생각보다 아늑하고 예쁘네. 고마워. 직접 인테리어 했어. 항상 감각이 좋았잖아. 잘 어울려. 미숙과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테니스장 회원들 소식을 전해주었고 민우가 다른 도시로 완전히 이사했다는 소식도 들려주었어요. 성주는 어때? 혹시 아는 소식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요즘 사업이 좀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여자랑도 헤어졌대. 여자라니? 몰랐어? 성주가 바람피웠던 여자. 자기 회사 직원이었다더라.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철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군요. 자신의 외도는 숨기고 제 불륜만 문제 삼았으니까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래도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끔은 그렇지. 하지만 예전에는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도 외로웠어. 지금은 적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 미숙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괜찮아. 내 말이 맞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였어. 그래도 성주가 너무했어.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널 망신주고 재산까지 다 빼앗다니. 그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였나 봐.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난 평생 그저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잖아. 미숙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자랑스럽다, 지혜야. 미숙이 떠난 후 저는 카페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퇴근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아이들과 함께 걷는 부모들. 다양한 삶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그들처럼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카페 인테리어 사진이 지역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인테리어 상담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원룸 꾸미기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였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 지금은 작은 카페나 음식점 인테리어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 성주였어요. 그는 많이 야위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성주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놀라면서도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지나가다 내 카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렀어. 직접 인테리어 했다면서? 잘 꾸몄네. 고마워. 커피 한잔 할래? 그래, 그러지. 성주는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 솔직히 놀랐어. 나도 몰랐어. 남의 아내로만 살다 보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 그 말에 성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그런 식으로 느끼게 한 건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하지만 고마워. 내 덕분에 내 인생을 다시 찾게 됐으니까. 성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난 너무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어. 내가 날 배신한 것이 너무 아팠거든. 나도 너에게 미안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주가 떠날 때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지혜야. 너도. 그렇게 성주와의 마지막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와의 20년 결혼 생활도 민우와의 금지된 사랑도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롯이 제 자신뿐이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미숙이 다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도 함께였어요. 지혜야, 요즘 어때? 미숙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좋아. 인테리어 일도 점점 늘고 있고 카페도 안정됐어. 내 소식은 어때? 맞다. 내가 새로운 테니스 강사를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다시 테니스 칠 생각 없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맙지만 됐어. 테니스는 이제 그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득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그림자에 숨어 살았다면 지금은 당당하게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실수도 했고 고통스러운 대가도 치렀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저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숙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삶은 계속되는 거야. 이제 넌 뭘 원해?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볼래. 이번엔 내가 주인공으로